자, 그림은 병원균 X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가지 면역작용, 가와 나를 나타낸 거다. 단 면역력이 없는 쥐에게 병원균 X를 주사하면 쥐는 뭐한대? 죽는다 그랬지, 그지? 됐지? 자, 현재 이놈한테 뭐를? 약화된 병원균 X를 넣어줬지? 됐지? 자, 그 다음에 A한테 진짜 강한 병원균 X를 넣어줬더니 A가 뭐 했다는 얘기야? 살았다는 얘기지. 왜? 이게 A한테 뭐로서의? 백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했고, 그 결과 이놈 무슨 세포를? 기억세포를 가졌다는 얘기지. 됐지? 그래서 기억세포 때문에 이거 뭐 했다는 얘기야? 살았다는 얘기야. 됐지? 니은, 자, 병원균 X에 대해 면역력을 가지는 동물로부터 뭘 추출했대? 혈청 추출했대. 혈청을 추출했다는 얘기는 여기는 뭐가 있어? 항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다. 그럼 이 항체는 뭐에 대한? 병원균 X에 대해서 응집될 수 있는 항체 종류이지. 이 항체를 한번 X를 해볼게. 됐지? 그럼 이 항체가 포함된 혈청을 누구한테? G한테 넣어줬는데 뭐하고 동시에? 병원균 X하고 동시에 넣어줬대. 그럼 위에 조건을 보면 혈청을 주지 않고 병원균 X만 넣어주면 얘는 뭐 해야 돼? 죽어야 되잖아. 근데 뭐 했단 말이야? 살았단 말이지. 왜 살았을까? 병원균 X가 들어가고 혈청 주사를 통해서 항체 X가 들어가게 되면 이놈들이 빠르게 뭐 돼버려? 응집돼버리지. 그래서 이 체내에서 병원균 X를 빠르게 제거하는 과정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 혈청 자체가 바로 무슨 혈청이야? 면역혈청이라는 얘기지. 됐지? 그때는 주의혈청. 이 B라는 놈은 병원균 X가 들어오자마자 A를 제거를 시켜버린 거잖아. 그러면 이 G 같은 경우는 G 스스로가 이 병원균 X에 대해서 면역작용이 일어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얘는 병원균 X에 대한 무슨 세포는? 기억세포는 존재하지 않을 거란 얘기야. 그럼 1번. 자, G, A와 B 모두 체내에서 병원균 X가 제거되었다. 그렇지, 둘 다. 자, 그 다음 2번. G, A는 병원균 X에 대한 뭐를? 기억세포를 가지게 된 것이고, 그 다음 3번. 약화된 병원균 X는 뭐로서? 백신으로 이용됐고, 그 다음 4번. 나에서 주사한 혈청에는 병원균 X에 대한 항체가 존재한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5번. 면역력이 없는 쥐에 병원균 Y에 대한 항체를 주사한 후 병원균 X를 주사하면 쥐는 생존한다. 여기다가 병원균 X에 대한 항체가 아니라 새로운 병원균 Y에 대한 항체를 넣어줬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항체를 넣어주더라도 병원균 X하고는 응집이 안 되겠지? 그러면 A는 뭐 할 수 있어? 죽을 수 있다는 얘기야. 생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이 조건을 넣어준 거야. 이 조건을. 됐지? 자, 다음 37번 문제. 자, 그림은 항원항체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 여기 생물체가 토끼하고 이제 쥐가 나오거든. 근데 생물체 종류가 좀 다르다는 걸 보고, 자, 파상풍 독소를 토끼한테 집어넣어줬지. 그리고 2, 3주 후에 토끼로부터 뭘 추출했다? 혈청을 추출했다. 됐지? 그럼 이 혈청에는 파상풍에 대한 뭐가 존재하겠어? 항체가 존재하겠네. 그 다음에 이 혈청을 이 쥐한테 넣어줬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파상풍 독소하고 같이 집어넣어줬지. 그랬더니 이 쥐가 뭐 했다는 얘기야? 살았다는 얘기지. 됐지? 왜 살았을까? 여기에는 항체가 파상풍 독소와 바로 이 체내에서 뭐 됐기 때문에 응집이 돼서 파상풍 독소를 빠르게 제거할 수 있어서, 그래서 얘가 살았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밑에 나를 보게 되면 여기는 아무 처리도 하지 않았어. 파상풍 독소를 집어넣지 않았잖아. 그럼 이 토끼의 혈청을 추출하더라도 이 혈청에는 파상풍에 대한 뭐가? 항체가 존재하지 않을 거란 얘기야.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혈청을 넣어줘봐야 파상풍 독소를 넣어주더라도 이 독소를 바로 응집시킬 수가 없지. 그것 때문에 이 쥐가 뭐 있다는 얘기야? 죽었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이 토끼의 혈청은 이 쥐한테, 그림이야. 이 쥐한테 무슨 혈청으로서의? 면역 혈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 이 응집돼서 파상풍을 바로 제거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 쥐 같은 경우는 살긴 했지만 파상풍에 대한 무슨 세포는? 기억세포는 존재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지금 기억. 자, 가에서 토끼의 혈청을 쥐에게 주입한 것은 쥐에서 파상풍 독소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게 하는 목적이 아닌 거지. 파상풍의 독소를 빠르게 바로 제거시키려는 목적이야. 됐지? 그럼 니은. 자, 가에서 쥐가 죽지 않는 이유는 주입한 토끼 혈청에 파상풍 독소에 대한 뭐가 존재했기 때문에? 항체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럼 디귿. 나에서 토끼의 혈청과 파상풍 독소 사이에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다.
일어날 수가 없겠지. 여기는 화성풍 독소에 대한 항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됐지? 자, 그 다음 수년 전에 출제됐던 수능 문제야. 자, 면역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나타냈대. 일단 나부터 됐지? 나한테 병원균 A를 넣어줬는데 죽은 병원균 A를 넣어줬다. 죽든 살아있든 가지고 있는 항원의 종류는 똑같은 걸 가지고 있을 거란 얘기야. 됐지? 자, 죽은 병원균 A를 주사했고 10일 후에 살아있는 병원균 A를 주사했더니 얘가 뭐 했대? 살았대. 위랑 한번 비교해보자는 얘기지. 위에는 뭘 넣어줬냐? 식염수를 넣어줬지. 식염수를 넣어줬다는 얘기는 그냥 말 그대로 소금물만 넣어준 거야. 그러면 병원균 A에 대한 항원이 들어간 게 아니지. 10일 후에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병원균 A를 넣어줬더니 얘가 뭐 했대? 죽었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왜 살았냐 이거지. 이것 때문에 이 쥐는 무슨 세포를 만든 거야? 기억세포를 형성시켰고 이 기억세포 때문에 들어온 병원균 A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뭐 시킬 수 있어서 제거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생존이 가능한 거지, 그지? 그럼 이때 죽은 병원균 A가 이 쥐한테는 바로 무슨 백신으로서의 예방 백신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했을 거란 얘기야. 됐지? 그럼 기억. 자, 가의 쥐는 병원균 A에 대한 면역성이었다. 그래서 뭐 한 거야? 죽은 거지. 니은 나의 생존한 쥐로부터 병원균 A에 대한 면역 혈청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 A가 들어가게 되면 이 기억세포로부터 분화된 형질세포가 바로 뭘 만들었겠어? 항체를 만들었겠지? 그러면 이 항체를 뽑아가지고 면역 혈청을 이제 만들 수 있을 거란 얘기야. 그럼 이건 죽은 병원균 A는 백신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렇지? 이 원리가 바로 예방 백신에 대한 원리니까. 됐지? 그럼 전부 다 정답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 39번. 자, 세균이 침입했을 때 그림과 같이 이제 이러한 과정이 일어난다는 얘기잖아. 자, 세균이 들어오게 되면 이 가라는 세포에 의해서 세균을 가 세포 내부로 집어넣고 있지. 즉 무슨 작용이? 식세포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의 세포로부터 T 림프구가 여기에는 항원에 대한 정보를 따가는 그림이 되지. 가가 바로 무슨 세포? 대식 세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때 T 림프구는 무슨 림프구? 보조 T 림프구일 거란 얘기야. 이 보조 T 림프가 뭐 됐다는 얘기야? 활성화됐지. 즉 항원에 대한 정보를 받아가지고 빠르게 뭐 했다는 얘기지? 분열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보조 T 림프구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겠니? B 림프구나 독성 T 림프구한테 정보를 줘가지고 B 림프구로부터 빠르게 뭐의 유도를? 항체의 생성을 유도시키겠지. 그리고 무슨 세포를? 기억세포를 만들어낼 거란 얘기야. 됐지? 자, 그 다음 현재 활성화된 T 림프구가 존재하는 경우는 세균 단백질을 집어넣어주면 무슨 반점이 생긴대? 붉은 반점이 생긴대. 그래서 붉은 반점이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에 따라서 뭐에 접종을? 백신을 접종을 해줄지 안 해줄지 결정해 준다는 얘기야. 됐지? 그럼 붉은 반점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활성화된 T 림프구가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이 말은 결과적으로 무슨 세포가 존재할? 기억세포가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기억세포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백신을 접종해줄 이유는 없을 거라는 얘기지. 그럼 반면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그 말은 곧 활성화된 보조 T림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말은 기억세포가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니까 이런 사람에게 백신을 뭐 한다는 얘기야? 접종한다 라고 이제 결정을 한다는 얘기야. 그럼 기억, 세포가는 대식세포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의 종류야? 백혈구의 종류 중에 하나일 거란 얘기야. 그럼 니은 자, 물질 X는 이 세균과 항원 항체 반응을 한다. 자, 보조 T림프구가 만들어낸 물질 X 때문에 붉은 반점이 생긴 거지. 됐지? 그리고 보조 T림프구는 항체를 만드는 놈이 아니란 말이야. 즉 이놈은 뭐가 아니야? 항체가 아니란 얘기지. 이때 세균 단백질과 이 항체 X가 서로 항원 항체 반응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야. 됐지? 자, 그 다음 반응하지 않는다고. 자, 그 다음 디귿. 자, 백신은 붉은 반점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에게 뭐 해야 돼? 접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됐지? 자, 그 다음 40번 갈게. 자, 그림은 토끼에게 일어나는 면역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아까 이제 풀어봤던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지, 그치? 됐지? 이때 쥐가 나오고 토끼가 나와. 됐지? 자, 쥐한테 뭘 넣어줬니? 식염수 넣어줬지? 어느 항원도 집어넣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럼 얘한테 혈청을 추출했단 말이야. 혈청을 추출해도 항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겠지. 이때 살아있는 디프테리아균하고 혈청 주입을 해서 어차피 항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디프테리아균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응집되는 현상은 없을 거란 얘기지. 그래서 얘가 뭐 한 거야? 죽었다는 얘기야. 됐지? 그 다음에 이 쥐한테 살아있는 디프테리아균을 집어넣어 준 다음에 혈청 추출했지. 그럼 이제 이 혈청에는 디프테리아균에 응집될 수 있는 항체가 존재할 것이고, 이놈들이 주입이 되니까 살아있는 디프테리아균이 들어오면 바로 뭐 돼버린다는 얘기야? 응집이 돼버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토끼가 뭐 할 수 있었던 거야? 살 수 있었던 건데, 이것의 특징, 이놈은 디프테리아균에 대한 무슨 세포는 존재하지 않아? 기억세포는 존재하지 않지. 이때 혈청이 디프테리아균에 응집될 수 있는 항체가 포함된 무슨 혈청? 면역 혈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했을 거란 얘기지. 이놈은 그런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죽은 디프테리아균을 토끼한테 집어넣어줬지? 그리고 2, 3주 후에 살아있는 디프테리아균을 집어넣어줬더니 얘가 뭐 있어? 살았지? 이거하고 차이점이지? 그러면 이놈은 이 과정에서 이미 디프테리아균에 대한 무슨 세포를? 기억세포를 형성했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이 기억세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항체를 만들어내서 살아있는 디프테리아균을 빠르게 이제 제거를 시켰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토끼 입장에서는 이 죽은 디프테리아균이 바로 무슨 백신으로서의 예방 백신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했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나와 다 비교 해석하면 되겠죠, 그지? 그럼 기억. 자, 가에서 토끼가 죽은 것은 쥐의 혈청에 응집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응집원은 적혈구에 들어가 있지? 혈청은 적혈구를 제외한 혈장 성분이야. 됐지? 이놈들이 전혀 존재할 수가 없어. 나의 쥐에서 추출한 혈청 속에는 디프테리아균에 대한 뭐가 존재한다? 항체가 존재한다. 그래서 얘가 이제 살았던 거고. 자, 디귿. 자, 다에서 살아있는 디프테리아균을 주입하기 직전에 토끼 체내에는 기억세포가 존재하고 있었지? 그래서 얘가 뭐 한 거야? 산 거지, 그지? 그치? 그래서 이제, 니은하고 이제 디귿이 이제 답이 되겠지? 자, 다음 41번 볼게. 자, 그림은 면역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 GA와 B를 이용해서 실험한 것이다. GA와 GB는 같은 종이며 이제 건강한 상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지, 그지? 자, 실험 이루 볼게. 자, GA. 자, 독성을 제거한 뭐를? 파상풍 독소를 소량 집어넣어줬대. 그 다음 3주가 지났지. 그 다음에 죽을 양만큼의 파상풍의 독소를 집어넣어줬는데 애가 뭐 했다는 얘기야? 살았다는 얘기지. 왜? 이놈은 기존에 무슨 세포를? 기억세포를 이미 뭐 해놨다는 얘기야? 형성시켜놨다는 얘기지. 됐지? 그래서 얘가 이제 살게 된 것이고, 그럼 파상풍 독소, 독성을 제거한 파상풍 독소가 GA한테는 무슨 백신으로서의 예방 백신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했겠구나. 그럼 실험이, 자, GB를 볼게. A2단계지? A2단계의 G에서 뭘 추출했냐? 혈청을 추출했지? 이때 혈청이라 하게 되면, 파상풍 독소에 대한 결합할 수 있는 뭐가 존재하는? 항체가 존재하는 상황이 되겠지. 됐지? 그럼 B1한테 집어넣어줬어요. 됐지? 그럼 이 B1한테 뭐가 들어가? 항체가 들어갔을 거란 얘기지. 근데 문제는 몇 주가 지났어? 3주가 지났단 말이야. 그럼 최초에 집어넣어줄 때는 항체량이 많았겠지만 3주 후에는 이 쥐한테서는 이미 항체량이 충분히 줄어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치사량의 파상풍 독소를 주입시키면 이 파상풍 독소하고 바로 응집되지는 않을 거란 얘기지. 그래서 이 쥐가 뭐 했다는 얘기야? 죽어버렸다는 얘기지. 됐지? 이 혈청 자체가 면역 혈청으로 쓸 수는 있는데 이때 시간대가 중요하다는 얘기지. 파상풍 독소가 들어가면 바로 이 혈청을 주입해줘야 이 쥐가 살 수 있단 말이야. 알았지? 이렇게. 자, 다음 기억. 자, A2단계의 쥐에는 파상풍 독소에 대한 항체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얘가 뭐 한 거야? 이제 살게 된 거지. 그 다음에 B1단계의 쥐에는 파상풍 독소에 대한 기억세포가 형성되었다. 그렇지 않지? 혈청, 즉 항체를 집어넣어줬기 때문에 파상풍에 대한 기억세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만약 기억세포가 존재했다라면 이놈도 뭐 해야 되겠어? 살았어야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 B1과 B2 단계의 쥐에 존재하는 파상풍 독소에 대한 항체의 농도는 서로 뭐해? 달랐지. 여기는 많았지만 여기는 뭐 있어? 줄었지, 그지? 그치? 그래서 이제 기억과 디귿이 그냥 답이 되겠지? 자, 그 다음 42번 볼게. 역시 그림 자체가,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잘 쫓아가면 돼. 일단은, 생지 A와 생지 B가 있고, 그 다음 생지 B는 실험 전에 항원 X에 노출된 적이 전혀 없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지. 그치? 현재 생지 A가 있어요. 생지 A한테 항원 X를 몇 차 주사했냐? 1차 주사했지. 됐지? 그 다음에 4개월 후에 항원 X를 몇 차 주사했어?
2차 주사한 거야. 그러면 생제의로부터 뭘 분리시켰대? 혈청을 분리시켰대. 그럼 이 혈청에는 항원 X에 결합할 수 있는 뭐가 있겠니? 항체가 포함되어 있겠네. 이 항체를 X로 할게. 그럼 이 포함된 항체 X를 누구한테? 생지 B한테 넣어줬다는 얘기지? 항체 X를 주입시켰어. 그럼 처음에는 항체 X량이 많았겠지? 근데 시간이 또 몇 개월 지났니? 4개월 지났지? 그럼 항체 X의 양이 뭐 있겠니? 항체 X의 양이 충분히 감소됐겠지? 그 다음에 뭘 넣어줘서? 항원 X를 넣어줬다는 얘기야. 생지 B한테. 됐지? 이렇게. 그럼 생지 B 입장에서는 이 전까지는 항원 X를 주사 맞은 적이 없다. 됐지? 자, 그랬을 때의 결과를 보면, 자, 실험 1의 결과를 보게 되면, 실험 1 같은 경우는, 생지 A한테 항원 X를 1차 주사했을 때, 그 다음 2차 주사했을 때, 2차 주사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항체가 만들어지고 있잖아. 여기는 항원 X에 대한 1차 면역, 여기는 몇 차 면역? 2차 면역에 대한 그래프란 얘기야.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생지 B야. 생지 B 입장에서 뭘 넣어줬어? 혈청을 넣어줬지. 그랬더니 항체량이 좀 있었단 말이야. 근데 몇 개월이 지나서 4개월 지나면 양이 뭐해? 줄어들지. 됐지? 이렇게. 그럼 생지 B 입장에서는 항원 X에 대해서 그동안에 경험해본 적도 없고 기억세포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잖아. 그럼 항원 X를 넣어줬더니 항체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여기서의 몇 차 반응과 유사한 1차 면역 반응과 유사한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야. 됐지?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해석해 놓으면 되겠지. 그럼 기억 볼게. 혈청 주사는 항원 X에 대한 기억세포의 생성을 촉진한다. 기억세포의 생성을 촉진시키려면 항원을 집어넣어줘야 되지. 되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답이 아니고, 니은 항원 X에 대한 항체의 수명은 기억세포의 수명보다 길다. 아니지. 항체 같은 경우는 양이 뭐하고 있단 말이야. 나중에 줄어들고 있단 말이지. 되지? 그래서 수명으로 따지면 기억세포가 훨씬 더 길지. 그지? 그 다음 디귿. 항원이 1차 침입보다 2차 침입 시에 생성되는 형질세포 수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에 만들어낸 항체량이 1차 면역 때보다 많다라고 해석하면 되지. 자, 그 다음. 자, 43번부터는 면역 관련 질병에 대한 문제지. 자, 첫 번째는 알레르기에 대한 내용이다. 되지? 자, 꽃가루가 몇 차 침입이야? 1차 침입. 처음 들어왔다는 얘기지. 되지?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졌어? 항체가 만들어졌지. 이때 항체를 만든 게 뭐야? 세포가잖아. 그럼 세포가가 무슨 세포? 형질세포. 이때 꽃가루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가 만들어졌는데 이 항체가 특이하게 무슨 세포막에? 비만 세포막에 이 항체가 이렇게 박혀 들어가 버리더란 얘기지. 여기까지가 1차 침입. 그 다음에 항체가 다시 들어왔지. 꽃가루가 다시 들어왔어. 그러면 이 꽃가루가 비만 세포의 막에 박혀 있는 항체랑 바로 뭐 돼버려? 이런 식으로 응집돼 버리지. 그러면 이놈이 비만 세포를 엄청나게 자극하는 효과가 되고, 그럼 비만 세포는 평소보다 많은 히스타민을 과다하게 분비시켜 버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무슨 증상이? 알레르기 증상이 생긴다는 얘기지. 됐지? 그러면 꽃가루가 1차 침입했을 때는 알레르기 증상이 생기지 않지. 2차 침입 이후서부터 알레르기 증상이 생긴다는 거 좀 기억하고. 그럼 기억. 세포가는 T림프구이다. 아니지. 항체를 만들어내는 놈이기 때문에 B림프구 종류야. 디은. 자, 항체에는 이 꽃가루와 항원 항체 반응을 한다. 뭐 당연한 내용이고. 자, 그 다음 디귿. 자, 꽃가루의 1차 침입 시에는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지? 이제 2차 침입 때서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알레르기에 대한 내용이고, 가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꽃가루가 몇 차 침입? 1차 침입. 이에 대한 면역 가정 결과 뭐가 만들어져? 항체가 만들어지면 비만세포, 세포막이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꽃가루가 몇 차 침입? 2차 침입을 했어요. 그럼 비만세포막에 있는 항체랑 꽃가루가 결합을 해가지고 비만세포를 엄청나게 자극을 해줌으로써 히스타민이 어떻게 분비돼?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서 무슨 증상? 알레르기 증상이 생긴다고. 됐지? 그럼 기억. 알레르기는 항원항체 반응 일종이다. 그렇지? 항원 항체 반응을 통해서 과다한 히스타민의 분비를 유도시키기 때문에. 그 다음 뒤은 꽃가루에 처음 노출되었을 때에도 알레르기 증상은 생기지 않는다고. 자,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하면 알레르기 증상이 약화될 수 있다. 그렇지? 왜? 알레르기의 주 원인이 바로 뭐기 때문에? 히스타민의 과다 분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약으로 해석을 하면 히스타민을 기능을 억제하는 약이 뭐이다? 항히스타민제라는 거지. 이걸 처리하게 되면 알레르기 증상을 좀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됐지? 그런 현상이 되겠지? 자, 그 다음 45번.
자, 그림 가는 체내에 진입한 항원에 대한 항체 생성 과정. 그 다음 나는 에이즈 바이러스, 즉 HIV가 인체에 들어왔을 때 에이즈를 유발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지. 일단 나부터 보게 되면 HIV가 들어오게 되면 HIV가 숙주로 삼는 세포가 바로 뭐야? 보조 트림프구지. 그래서 보조 트림프구에서 HIV가 증식하면서 이놈들이 또 다른 보조 트림프구를 찾아서 자신의 개체수를 계속 늘리지. 그 과정에서 HIV의 숫자는 늘어나지만 뭐의 수는? 보조 트림프구의 수는 줄어들게 되고 이놈이 완벽히 뭐해지게 되면 사라지게 되면 면역 결핍이 일어난다는 얘기지. 이때 면역 결핍은 무슨 적? 후천적 또는 2차 방어 작용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얘기야. 됐지? 그래서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는 2차 방어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1차 방어는 일어나고 있지. 그지? 됐지? 가는 전반적 과정이지. 항원이 들어오면 대식세포의 식세포 작용으로 항원을 노출시키면 보조 트림프가 정보를 따가서 B림프구를 활성화시켜. 그럼 B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분화가 되면서 빠르게 뭘 만드니? 항체를 만들지. 그지? 근데 일부는 뭘로? 기억세포로 분화시키는 과정이고. 그럼 기억 HIV는 체내에서 항체를 공격하여 파괴한다. HIV가 항체를 직접 항체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보조 T림프구에 기생을 해서 보조 T림프구의 숫자를 줄이는 거지. 그지? 됐지? 그 다음에 니은 에이즈 환자는 항체 생성량이 크게 감소한다. 그렇지. 왜? 보조 T림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병원체 유입에 대한 항체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가 없겠지. 그지? 이건 보조 T림프구가 파괴되면 B림프구의 활성화가 약화된다. 뭐 당연한 내용이지. 보조 T림프구 자체가 B림프구의 활성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됐지? 그래서 이제 니은하고 디귿이 답이 되겠지? 자, 46번 봐볼게. 자,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체내의 T림프구와 HIV 항체의 농도를 변화했던 거다. 현재 시간이 지나니까 T림프구의 수가 여기서 이제 보조 T림프구겠지. 보조 T림프구의 수가 전반적으로 뭐하고 있냐? 계속 줄어들고 있지. 그렇지, 그지? 그래서 이 시간대에서 보조 T림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새로운 병원체가 유입된단 말이야. 이 병원체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 했다는 얘기지? 사망했다는 얘기지. 2차 방어 작용이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됐지? 자, 그 다음에 현재 여기 시점에서 HIV에 대한 뭐가? 항체가 만들어지고 있잖아. 됐지? 이때 HIV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초반에는 HIV를 빠르게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완벽히 제거를 못했기 때문에 HIV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조 T림프의 숫자를 계속 뭐하는 과정이야? 줄이고 있는 과정이지. 이제 그 다음에 항체가 충분히 있다 하더라도 HIV를 내 몸에서 빠르게 제거하기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HIV들 중에서는 중간중간에 돌연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더 이상 이 항체와 응집되지 않는 HIV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본수 때 설명했죠. 그지? 그럼 기억. 자, T림프구는 HIV를 완전히 소멸시킨다. 그렇지 않지. 오히려 HIV가 T림프의 수를 줄이고 있지. 그 다음에 HIV에 감염되면 즉시 HIV 항체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지. 이 과정은 일반 면역작용 과정으로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 HIV는 면역 기능을 손상시키는 바이러스다. 그렇지? 특히 뭐야? 보조 T림프의 수를 줄여가지고 2차 방어 작용을 결핍시켜버리는 이제 그런 과정이 되겠지. 그 다음 47번. 자, HIV에 감염된 사람 A의 혈액에 있는 HIV의 수, HIV 항체 농도, 그 다음에 T세포의 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T세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뭐 보조 T림프를 의미하겠지, 그지? 됐지? 자, 현재 여기서 HIV가 감염됐지? 감염됐을 때 T세포의 수가 뭐하고 있어? 줄어들고 있고, HIV 수가 뭐하고 있냐? 늘어나고 있지. 왜? HIV가 보조 T세포를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개체수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후에 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항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HIV 숫자가 굉장히 뭐하고 있어? 줄어드는데 완벽히 줄이지는 못하고 있지.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T세포의 수는 계속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HIV 숫자는 계속 늘어나게 된다고. 항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HIV를 빠르게 제거할 수 없는 이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HIV가 중간중간에 뭘 일으켰기 때문에? 돌연변이를 일으켰기 때문에. 됐지? 그 다음에 T1 시점하고 T2 시점 비교해볼게. 자, T1 시점 T세포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양이 많은 상황이잖아. T2 같은 경우는 T세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됐지? 그럼 여기서 병원체가 침입을 했고, 여기서 병원체가 침입을 한다면 두 가지 종류를 똑같아 가정을 할게. 두 가지 경우 중에서 어느 경우가 병원체를 빨리 제압을 못해? 이 경우가 병원체를 빨리 제압을 못하겠지. 왜? 여기에 대한 보조 T림프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항체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됐니? 그래서 T1과 T2를 보게 되면 새로운 병원체에 대해서 감염성 질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시간이? T2 시간이 훨씬 더 확률이 높다는 얘기야. 됐지? 그럼 기억. 자, 구간 A에서 HIV에 대한 항원 항체 반응이 당연히 일어나고 있지, 그지? 그 다음 니은 구간 A에서 HIV 항체를 생산하는 형질세포가 생성된다. 그렇지? 이미 항체가 있다는 얘기는 곧 이에 대한 형질세포가 있다는 뜻이니까. 그 다음 T1보다 T2에서 A는 감염성 질환에 더 잘 걸린다.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인체 방어 작용에 대한 전제 문제 풀이를 이제 마무리할게. 다음 시간에는 이제 ABO식 혈액형하고 RH식 혈액형 내용 들어갈게. 고생했어.